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미국 대선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누가 이기고 있나? 지금 판세가 어떤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언론 이야기를 이렇게 믿자니 그것도 수긍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옛날에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진다 그랬는데 힐러리가 이긴다 그랬는데 결과는 반대였고 그래서 말이죠. 미국 대선을 놓고 지금 점쟁이들도 지금 등장했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가? 진짜 상황은 어떤가라고 알려고 하면요. 일단 특정한 개체 하나를 보면 알 수가 없고요.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됩니다. 숲을 봐야 되는데요. 숲을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몇몇 이제 이 유리한 뉴스, 불리한 뉴스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판을 잃지 못하겠죠. 일단 이걸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일단 쭉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리스가 4개 경합주에서 근소한 리드를 하고 있다. 트럼프는 2개 주에서. 이렇게 되면 해리스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뉴스의 뉴스 대결입니다. 자, 언론 대 언론, 혹은 뉴스들 중에서도요, 다소 과장된 것, 선동형 뉴스, 팩트를 전하는 뉴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를 찾아내는 옥석을 고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일단 헤드라인만 보세요. 자, 카멀라 해리스가 지금 이기고 있는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막 나온 뉴스들입니다. 자, 미국 라틴계 유권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라틴계 유권자. 미국 내에 지금 라틴계 숫자가 흑인을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히스패닉 뭐 그렇게 이제 불립니다만 이들이 결정적 어떤 방향타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는요, 보통은 이제 이주민들, 이민자들에게 이제 우호적인 민주당을 보통 많이 이제 지지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연합뉴스발로 이런 뉴스가 나왔죠. 49%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공화당 후보가 얻는 득표율보다도 훨씬 높은 지지죠, 이거. 해리스 지지는 38%밖에 안 된다. 사실상 트럼프가 과반을 넘었다는 이야기죠. 히스패닉 혹은 라틴계 지지가 말이죠. 이건 앞에 뉴스하고 확 다르잖아요. 반대 이야기예요.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는데 이건 또 뭐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국 여론조사와 경합지 여론조사는 또 달라요. 그래서 미국 대선은 굉장히 복잡하다. 선거 방식도 일반적인 대선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대선과 다르단 말이죠. 자, 트럼프 52%, 해리스 42%. 이거는 충격적인 차이잖아요. 흥오른 트럼프 저속 발언 구설. 자, 트럼프가 지금 엄청 약진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많이 나와요, 지금은. 자, 이거 52대 40이면 뭐 게임 끝났죠. 원래는요, 경합지구에서는 트럼프가 다소 강하다.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강하다. 이제 이런 게 일반적인 분석이었는데 이게 전국 여론에서 이렇게 차이 나면 여기는 해보는 만합니다. 해리스가 이기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최소한 5% 정도. 그래야지 이게 결과적으로 예전에 바이든처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이게 답을 낼 수가 있는데 해리스가 지금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이기는 게 있어요. 4% 5% 이긴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충격적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트럼프가 저속 발언했다고 해서 또 발칵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저속 발언이긴 한데 트럼프 특유의 진한 농담이에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트럼프의 지지율을 깎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뭔가 하면요. 미국의 유명한 골프 중에는요. 아놀드 파머라고 있죠. 이 사람이 사실 뭐 전설적인 골프로서 자신의 브랜드가 이게 있죠. 아놀드 파머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을 딴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여기서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 공항에서 이런 농담을 하나 던집니다. 이게 이제 섹슈얼한 농담, 성적인 농담인데요.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가 다른 프로들과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아놀드 파머를 말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그들은 맙소사 믿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샤워장에서 아놀드 파머의 이제 뭔가를 보고 맙소사 믿을 수 없다. unbelievable 뭐 이런 식이죠. 자, 참석한 여성들을 향해서도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매우 세련된 여성들이 있지만
정숙한 여성들도 있지만 그들은 아놀드 파머를 남자로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특별했어요. 아놀드는 특별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자 해리스 쪽에서는 이거는 뭐 성적인 농담이라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민주주의 위협이다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고 의도된 발언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 트럼프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게 80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리스는 트럼프보다 나이가 아주 어리단 말이죠. 지금 이제 막 60이 됐는데, 근데 나이가 많기 때문에 꼰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꼰대. 근데 미국도 2030 MZ들은 꼰대 싫어해요.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미국 대선도 결국 이거 연령별로 보면은 10대, 20대, 30대 쟁탈전입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요, 그냥.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농담이 일부 이제 그들 MZ들에게는요. 미국에는 MZ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용어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 이제 10대, 20대, 30대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다수는 그렇게 안 봐요. 오히려 이런 게 말이죠. 꼰대 느낌을 지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은요. 교과서적인 FM 같은 그런 어떤 모범생 그거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통하지 않습니다. 약간 나쁜 남자 같은 게 인기 더 나아요, 사실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일 잘하고 에너제틱하고 막 능력 발휘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소 악당 같은 그런 역할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트럼프가 사실 그런 면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발언이 의도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요. 10대, 20대, 30대들이 자신을 꼰대로 보지 않게끔 하는 그런 어떤 약간 상남자 같은 마초맨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테일러 스위프트, 이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이제 팝 가수인데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죠. 이제 해리스 지지를 선언했죠. 그래서 10대, 20대들이 지금 주된 지지자들 아닙니까? 이 해리스의 아니 스위프트의 이제 지지층인데요. 그야말로 아이돌 중에 아이돌인데 과연 그들이 이 테일러 스위프트로 인해서 해리스에게 갈 것인가? 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앞선 그런 의도된 어떤 성적 발언, 성적 섹슈얼 농담, 그게 말이죠. 트럼프가 작전상 그렇게 했던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해리스가 상당히 이제 큰 도움을 받긴 했죠. 그런데 머스크라고요.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의 이제 갑부 기업가 아닙니까? 이 사람도 트럼프를 지지했죠. 유명인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대선에서 크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유명 스타들, 할리우드 스타들, 그리고 또 유명 또 팝 가수들도 그 중에 일부 여러 사람이 나와서 지지 후보를 밝히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와는 다릅니다, 많이.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트럼프 폴리마켓 예측. 폴리마켓에서는요, 약 한 보름 그 정도부터 뭐 한 20일 여일 전부터요. 트럼프가 지금 앞선 구도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 10% 20% 1인 차이 정도 뭐 가볍게 지금 뛰어넘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65 뭐 저쪽에 여기 해리스 30 얼마 이렇게 막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폴리마켓 예측에서는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승률이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죠. 60.3%. 이렇게 되면 뭐 게임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폴리마켓이 이제 맞춘 적이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앞선 그 뉴스들, 해리스가 이긴다라는 그 뉴스, 그 앞선다라는 뉴스의 이제 신뢰도, 신빙성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론조사는 박빙이지만 시장은 트럼프 당선으로 기울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론조사는요, 전국 여론조사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 당선으로, 이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로서 그 정점에 있는 나라인데, 시장 반응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정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리고 또 가상화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건데요.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 명씩 뽑아 100만 불씩 주겠다. 14억 원 정도 되는데요. 트럼프 유세장에서 파격 제안을 한 머스크.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요. 그야말로 1등 공신은 이 일론 머스크가 되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번에 어마어마한 베팅을 했습니다. 약 1조 가까운 돈을 이제 이 트럼프 쪽에 뿌릴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번씩 주면 1,000억씩 주고 이러더라고.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그게 무제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한도가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미국 대선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스케일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이걸 이제 불법 선거운동이다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요. 근데 불법 선거운동이 된다 한들 일론 머스크가 뭐 문제가 될지 몰라도 트럼프에게는 이게 어떤 책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걸로요. 아무튼 이런 걸로 어마어마한 지금 이렇게 유인 효과,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끄는 흥행 요소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100만 불이라는 돈이 적지 않잖아요. 그 미국에서도 100만 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자, 이런 것까지 등장했고 말이죠. 트럼프의 뒷심, 모든 경합주에서 해리스에 의시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요. 아마 이게 아마 그 팩트에 가까울 겁니다. 지금 해리스 쪽은 지금 발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장 취약지대인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 라틴계 말이죠. 이런 쪽에 표를 모으기 위해서 긴급 지금 출동한 구원 투수가 바로 이제 오바마죠, 오바마. 오바마를 내세워서 막 전국을 돌고 있는데 경합주 중심으로 막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던데요. 오바마 연설 내용이 굉장히 거칩니다. 트럼프를 향해서 막 욕에 가까운, 욕설에 가까운 그런 비난을 하던데, 그건 달리 말하면 이기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이기고 있으면 그렇게 험한 말을 안 해요. 오바마 입에서 그냥 욕만 안 한다 뿐이지 욕이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연일 그냥 상대를 향한 공격, 비난을 합니다. 원래 1등은요, 네거티브를 잘 안 해요. 박빙일 때 서로 이제 네거티브 할 수도 있는데, 요즘 보면 트럼프 쪽은 물론 같이 네거티브를 해요. 하지만 다소 뭔가를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 다급한 쪽은 민주당이에요. 해리스가 잘 나가다가 이게 대선 기간이 이제 뭐 있다 보니까 뒷심이 약하다라는 게 있죠. 뒷심. 에너지가 벌써 떨어지고 있다. 정책 능력이라든가 말은 잘하는데 에너지 대결이잖아요. 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 진영의 에너지 대결인데, 이 에너지에서 아무래도 트럼프가 원래 에너지의 화신 아닙니까? 여기서 좀 밀리는 거 있는 것 같고, 나이도 많지만 에너지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대통령을 한번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거물 이미지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또 비교도 되고요. 그리고 정책 이슈, 미국 국내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아니면 미국 국민의 자긍심을 이렇게 고취하는 그런 어떤 정책은 트럼프가 좀 갖고 있죠. 마가라는 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거 자체가요, 미국 자체를 다시 이렇게 살찌우겠다, 건강하게 만들겠다, 부자로 만들겠다, 힘 있는 나라, 자존심 강한 어떤 그런 미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어떤 내국인들 상대로 한 호소에서 다소 좀 후달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게 해리스 쪽에서 그래서 말이죠. 지금 초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한 2주 남았죠. 자, 이대로 가게 되면 트럼프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진단입니다. 이제 이걸 이제 부정하기에는 너무 지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합지구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독식 모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아마 팩트에 가까울 겁니다. 누굴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바이든 해리스로 이어지는 이 라인하고 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이제 이렇게 충격 없이 편하게 이렇게 이제 대외적인 어떤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는데, 트럼프를 맞이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역동 그 자체입니다. 다이나믹한 상황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변화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반도의 변화 자체가 글쎄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변화가 오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말이죠. 어떠한 변화든 그 변화를 우리가 잘 올라타면은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혹은 안보 환경이 더욱더 우호적으로 구축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더라도 한반도 환경이 이대로 또 그냥 있어서도 안 돼요.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좀 필요한데, 근데 변화하려면은 아무래도 이 해리스 쪽보다는 트럼프 쪽이 다소간 여러 가지 어떤 파워풀한 그런 정책과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거 뭐 이렇다고 트럼프를 지지한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